네, 김병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속 등기와 비슷하게 상속 인해한 등기라고 있습니다. 상속 등기와 어떤 부분이 이제 구별되느냐, 요거를 중점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211페이지. 자, 211페이지에 자, 211페이지에 포괄 승계 인해한 등기. 자, 요 부분을 보시면 돼요. 자, 확인합시다. 포괄승계인. 자, 이거 예전에 상속인 그랬는데 좀 더 넓은 개념으로 포괄승계인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냥 뭐 편하게 상속인 이렇게 보셔도 돼요. 상속인. 상속인에 의한 등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자,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자, 이 말은 계약서를 쓰신 이후에. 계약서를 쓰셨는데 그 등기 전에 계약서는 쓰시고 등기하기 전에 그 사이에 권리자가 됐던 의무자가 됐던 돌아가신 겁니다. 자, 상속이나 포괄 승계가 있다 그럼 돌아가셨다는 뜻이죠. 그러면 상속인 아들이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이 그 등기를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자, 부동산을 매도했어요. 그러면 등기 원인이 발생했습니다. 등기 원인이 매매가 된 거죠.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에요. 근데 등기를 하기 전에, 자, 소유권 되기 전에 갑이 사망하셨죠. 갑이 사망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그려보죠. 갑이, 자, 부동산 소유자였는데, 자,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등기 전에 이 갑이 돌아가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상속인 병이 나오겠죠? 자, 상속인 병. 자, 상속인 병이 나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상속인이 병이 나왔다는 거죠. 병. 자, 이 병이 의무자가 되죠. 자, 매도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대신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자, 원래는 아버지가 의무자였죠. 의무자가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대신 의무자로서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의무자가 되고, 자, 을이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자. 그래서 을명의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등기가 이렇게 됩니다. 자, 원래는 갑 거였는데, 자, 2번에다가 병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을이 들어옵니다. 자, 요 등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 원인은 당연히 매매가 되는 거고요.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친구가 의무자, 이 친구 권리자 이렇게 해서 공동 신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적어 드릴게요. 이 친구가 의무자가 되고, 자, 이 친구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 등기는 갑에서 을로 진행되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공동신청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자, 요 질문 한번 볼게요. 갑이 그 소유 부동산 을에게 매도하고, 자, 매도했죠? 사망했다. 갑이 사망하신 거예요. 그 상속인 병은, 자, 의무자로서 갑과 을을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자, 이게 원인이죠?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자, 반대편도 한번 해볼게요. 요 조금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색깔 좀 바꿔서. 자, A, B 간에 자, 매매가 있었어요. 매매. 이 사람 부동산이 넘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돌아가실 수 있어요. 자, 매수인 B가 사망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상속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 상속인. 자, 그 상속인이 A와 공동으로, 자, A와 C와 공동으로 이렇게 C명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등기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등기부에는 1번 A에서 2번 C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쪽이 등기 권리자, 자, 이쪽이 등기 의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 권리자든 의무자든 어쨌든 같이 가니까 공동 신청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의무자가 돌아가셔서 의무자가 승계가 된 거고, 자, 여기서는 권리자가 돌아가셔서 권리자가 승계가 된 겁니다. 똑같이 공동 신청이에요. 자, 똑같이 공동 신청이에요. 그래서 거치지 않고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등기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도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자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의무자가 돌아가실 수 있다. 둘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보여드렸는데, 자, 우리 시험에서는 보통 의무자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등기부의 소유자가 갑이잖아요. 이분은 등기소에 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신청하러 가면 등기관이 둘이 다른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원래는 등기부상 명의인과 신청하러 온 의무자가 다른 사람이면 원래는 각하사유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자, 내가 상속인이다, 포괄승계인이다 이런 걸 입증하기 때문에 이 각하사유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각하 사유의 예외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 얘기가요. 자, 아래쪽에 제가 써놨는데, 자, 특칙이라는 거예요. 포괄 승계인이 신청했다. 이 경우는 신청정보상 등기 의무자, 이게 아들입니다. 아들이 등기 기록의 아버지의 표시와 서로 부합되지 않는 게 당연하므로 이걸 각하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신청정보에 적힌 의무자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29조 7호의 각하 사유가 있거든요. 이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여기에 대한 예외다라고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다른 사람이라도 아들이라니까 그 봐줘라. 각하 사유에서 빼줘라. 이런 특칙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상속 등기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그죠? 예. 참고로 이게 판례라는 이게 판례인데요. 판례인데 요거는 요 얘기를 이제 연결해 놓은 겁니다. 같은 거야, 같은 거. 매수인이 돌아가셨으니까 매수인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아들이 대신 받아간다. 이런 취지를 이제 한번 써놨으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자, 상속 등기와 상속 인에 의한 등기는 다릅니다. 자, 뭐가 다르냐? 상속 등기와 상속 인에 의한 등기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자, 상속 등기는 등기 원인이 상속이 있고 상속 인에 의한 등기는 매매가 따로 있잖아요. 이 두 사람 간의 원래 등기 원인, 이게 이제 원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아버지 아들 간에 내려가는 건 단독 신청이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과 상속인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공동 신청, 단독 신청. 자, 단독 신청이면 등기필 정보 안 내도 됩니다. 근데 공동 신청이면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속 등기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전 등기가 진행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이전 등기. 그죠? 자, 바로 이렇게 이전 등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전 등기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간다. 이건 그냥 상속 등기다. 이렇게 두 개가 다르다는 거죠. 자, 이것과 구별하실 게, 자, 요거 이제 읽어볼까 할게요. 상속 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 신청으로 이전 등기가 실행되는 반해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매매가 원인이 되는 거죠. 공동 신청으로 진행된다라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증은 뭐냐? 자, 유증은 돌아가시는 분이 유언장을 쓰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등기는요. 자, 뒤로 샥 넘어가시면 유증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자, 유증, 자, 유언장을 써놓고 가셨다는 거죠. 간단히 한번 만들어 보죠. 자, A라는 분이 계신데요. 자, A라는 분이 부동산 소유자다. 등기부상 A가 소유자다. 이런 거죠. 자, 아들이 기다리고 있으나 이 상속인한테 바로 가지 않고 B한테 유증을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수증자라고 얘기합니다. 수증자. 그죠? 그 유증자가 자, 수증자한테 유언장을 써놓고 돌아가셨다. 그럼 이 사람, 자, 상속인이나 또는 자, 유언 집행자 이렇게 할게요. 다시 한번 이거 써볼게요. 자, 상속인 또는 자, 유언 집행자. 자, 이쪽 측이 등기 의무자가 되시고요.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십니다. 자, 둘이 같이 가니까 공동 신청이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2번 B가 진행되는 거죠. 이 이전 등기. 이거는 포괄 유증이나 특정 유증을 불문하고 자, 어떤 유증이든지 자, 등기 권리자가 누가 되냐? 수증자가 되는 거예요. 수증자가 권리자가 된다. 유언 집행자 상속인 여기죠? 자, 상속인 얘가 의무자가 돼서 둘이 같이 가니까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예. 수증자가 유언 집행이 지정되거나 상속인 경우도 같다는 게 다 필요 없고 공동 신청이다 이 말이 있죠. 자, 유증은 공동 신청이다. 요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유증은 역시 공동 신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등기 원인이 유증이 되는 거고요. 자, 신청인은 공동 신청. 그죠? 수증자가 권리자, 유언 집행자, 상속인이 의무자 이렇게 해서 둘이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유증에 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수증자가 여러 명일 수 있다는 거죠. 수증자가 B, C, D 여러 명일 수 있다. 이럴 때는 자기 지분만 신청할 수 있다. 자, 요건 좀 체크하고 갑시다. 자기 지분만 신청할 수 있다예요. 상속이랑 다릅니다. 자, 상속은 자기 지분만 상속을 못하게 돼 있어요. 유증은 자기 지분만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게 반대입니다. 반대. 무조건 다 지분만 되는 게 아니에요. 상속은 안 되는데 유증은 된다. 이렇게 구별해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는 자, 상속 등기 거쳐가는 게 아니에요. 직접 가는 겁니다. 직접. 자, 이렇게 해서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그죠?
근데 만약에 자 2번 A-라고 자 그러나 유증 등기 전 이미 상속 등기가 격려된 경우 이때는 상속 등기를 말소하지 않습니다. 말소하지 않고 3번 B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증으로 인한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A-가 있으면 그냥 해보면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B가 바로 가는 거지만 자 만약에 2번에 A-가 있더라도 말소하지 않고 3번 B로 갈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요 얘기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자, 원칙적으로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가는 거지만 이미 기재가 됐더라도 자, 상속 등기를 말소하진 않는다라는 거. 됐죠? 자, 유증은 무조건 공동 신청이라는 거. 이건 반드시 좀 암기를 해 주세요. 불문하고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미등기다. 자, 이게 애초에 등기가 없었어. 이 등기 없었다는 거죠. 요럴 때 유증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자, 이때는 두 가지입니다. 자, 바로 보존 등기는 못 하는데 포괄 유증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이랑 똑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자, 바로 유증을 받은 자가 1번하고 열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고 1번 자, B 명의로 보존 등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포괄 유증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특정 유증을 받았다. 자, 보통 유증 받았으면 얘가 1번으로 못 들어가요. 얘가 1번으로 들어가고 2번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자, 특정 유증이다라고 할 때, 특정 유증이다 이럴 때는 1번에다가 A-를 넣고 2번에다 B를 넣고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만약에 자, 포괄 유증이다. 그럼 얘가 달라진다 그랬죠? 자, 포괄 유증이다. 자, 포괄 유증이다. 이렇게 될 때는 자, 1번에다가 B가 바로 보존 등기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등기일 땐 그렇다는 거예요. 미등기일 때는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암소리 안 하면 자, 특정 유증으로서 B는 바로 1번으로 못 들어온다. 2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B. 근데 자, B가 바로 1번으로 들어오는 보존 등기로 들어오는 경우가 하나 있다. 그게 바로 포괄 유증의 경우가 되는 거죠. 자, 포괄 유증의 경우. 이렇게 해서 자,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원래 유증은 직접 못 들어오고 2번으로 온다. 그러나 포괄 유증 받았으면 1번으로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은 우리 보존 등기할 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이 부분 왔다 갈 겁니다. 자,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하는데 보니까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라고 해도 수리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각하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수리합니다. 자, 수리하기 때문에 각하하면 안 됩니다. 각하가 아니라 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유류분을 침해한다라는 거. 자, 원래 상속인이 받아야 될 부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수중자가 다 가져간다. 예를 들어서 자, 수중자가 다 가져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린다. 뭐 아들 입장에서 그래도 일부는 좀 떠놓고 와야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유류분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가져간다라고 해도 등기관이 일단 받아주게 돼 있어요. 만약에 아들이 억울하면 나중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반환하면 되니까 지금 당장부터 등기관이 안 돼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일단은 수중자한테 다 주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유증 가등기. 자, 유증 가등기는 자, 가등기 유증으로 인한 이전 가등기. 이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만 수리하고 자, 생존 중에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유증 가등기는 생존 중에는 안 된다. 자, 유증이라는 게 돌아가시고 나서 유언장의 효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망 후에만 할 수 있다. 그죠? 생존 중에는 할 수 없다. 네, 사인증여는 달라요. 자, 사인증여는 증여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 쓰고 둘이 바로 가등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증과 사인증여는 개념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증이라는 건 돌아가신 분이 유언장 쓰고 그냥 가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나 혼자 써버리고 간 거야. 그러니까 요 유언장의 효력은 사망 이후에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장 썼는데 생존 중에 유언장 가지고 어떻게 하자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인증여는요 계약서를 쓴 거예요. 너랑 나랑 계약서 썼는데 죽으면 주기로 하자. 지금은 안 준다. 죽으면 준다. 라고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럼 계약서 썼으면 가등기라도 합시다. 라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계약서는 둘이 쓰는 거니까. 사인증여, 가등기는 생존 중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망과 관련돼서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비교를 하세요.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 상속 인해한 등기는 공동 신청, 유증 등기도 공동 신청. 이렇게 해서 세 가지는 머릿속에 틀을 딱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과 관련된 거 세 개 있어요. 상속, 상속인, 유증. 자, 그중에 유증이 좀 특이한데 시험 지문에는 상속 인해에 의한 등기가 지문으로 좀 나오면 좀 길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유증 등기는 가끔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고요. 상속 인해에 의한 등기는 아버지가 계약서 써놓으시고 돌아가셨으면 아들이 대체한다. 이런 내용들을 지문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상속 등기와는 좀 다르다. 이 부분을 어디가 다른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망과 관련된 등기들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